요기요양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 자격증은 땄지만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나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실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일을 시작하기 전 아셔야 하는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센터에서는 수급자와 최초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예를 들어서 어르신의 낙상 위험도나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욕구 사정은 물론이고 그 외에 가정의 상황이나 어르신의 컨디션, 보호자와 어르신이 희망하는 서비스 등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내용들을 어르신 댁에 가기 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꼭 센터장에게 전달받으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합격한 선생님들이라면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업무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족의 식사 준비와 빨래, 집안 창고 청소, 손님 접대, 잡초 제거, 김장, 밥 먹이 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확히 딱 선으로 나누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처음이기 때문에 기준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센터에서 최초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보호자와 수급자에게 이런 안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구하는 범위가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센터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씩 보호자와 수급자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아니 지난번에는 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느냐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방금까지는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업무 기준을 모르셔서 발생하는 경우였는데요. 반대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모르는 경우인데요. 그중 하나가 어르신이 댁에 계시지 않는데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타지에 가시거나 병원에 계실 경우에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집안 청소를 해놓는다든지 집에 음식을 해놓는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간에 본인 업무를 보셔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과 병원을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르신이 물리치료를 받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릴 경우 요양보호사도 함께 물리치료를 받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본인 진료 행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이 물리치료를 받고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그 어르신에게 직접적으로 옆에서 도움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방문 요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양 서비스 시간 중 과도한 개인 통화를 하셔도 안 돼요. 급한 통화가 있다면 되도록 짧게 하시고 업무가 끝난 후에 마저 통화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출퇴근 시간 기록이 있는데요. 어르신 댁에 가면 이렇게 생긴 RFID 태그가 신발장 문이나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태그에 핸드폰을 접촉하면 출퇴근 시간이 기록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접속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핸드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꼭 센터에서 태그 찍는 법을 미리 연습해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스템 오류가 있거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개인 사정으로 핸드폰이 먹통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펜으로 급여적금 기록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적금 기록지의 서식은 어르신 댁에 있는 수급자 파일에 양식이 있으니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실제 일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짜와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제공 내용, 어르신의 건강 변화 상태, 특이사항, 서명 등을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실 때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1회 방문당 90분 범위 내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가족요양은 정서 지원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출퇴근 시간 관련 내용인데 계획된 서비스 시간 전후로 30분 정도까지는 별도로 센터에 연락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어르신의 사정으로 다음날 서비스 시간을 30분 이상 변경해달라고 했다면 센터에 요청하셔서 계획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센터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서비스 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면 오전 9시가 서비스 시작 시간이라고 할 때 8시 40분까지 와달라고 어르신이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서비스 계획 시간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8시 30분 전인 8시 20분 이런 때에는 센터에 말씀하셔서 시작 시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 시간이 9시인 이런 경우 9시 이후에 30분도 마찬가지인데요. 30분이 넘는 9시 40분부터 시작 시간을 하신다면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스케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태도와 이미지가 있습니다.
단정한 복장과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복장은 센터에서 배부하는 앞치마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표정과 미소도 중요한데요.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몸이 예전과 같지 않으시고 가족들도 돌봐줄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님이 오셨을 때 의지도 많이 하시고 또 정서적인 교류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을 대할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르신이 편하게 느끼시라고 오히려 반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꼭 존댓말을 써주셔야 합니다. 귀가 어두운 어르신들은 정확한 발음으로 낮게 말씀하시는 게 어르신들이 더 잘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보기를 부탁받았다면 단돈 100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꼭 영수증과 잔돈을 챙겨주세요. 또한 건강을 위해 항상 청결과 위생을 철저하게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감염병에 마스크 미착용 범위가 늘고 있지만 기저질환이 많거나 취약한 우리 어르신들은 여전히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감기같이 가볍게 여기는 질병들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전에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서 결과지를 센터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입사 전 1년 안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셨다면 건강검진 결과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신체 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및 판독 결과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체온검진 같은 기본검진은 되어야 하고 검진이 아닌 일반 혈액검사 등은 안 된다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했을 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5번째, 센터에 자료 제출하기. 매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상태기록지, 구별제공 기록지, 인지활동 결과 자료입니다. 보통 이제 상태기록지는 주 1회 어르신의 상태를 적고 그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조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활동 자료는 5등급 어르신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요. 5등급 어르신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건강보험공단을 진행하는 치매교육 이수 후 시험과정을 거쳐서 수료증을 취득하셔야 서비스가 가능하십니다. 어르신에게 1시간 동안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린다든지 신문을 읽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위 양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 파일 안에 넣어 놓으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센터에 월 1회 방문하셔서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방문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후 센터에 원본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르신과 외출 동행을 할 때 비용 부담이 되다 보니 택시를 타지 않으려고 하시거나 요양보호사님의 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교통약자 택시를 이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약 100원 정도이고 대신 출발 시간이 미리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전에는 전화하셔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장기형 등급 3등급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인정서만 제출하시면 교통약자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고 4등급이나 5등급은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교통약자 이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에 입사하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4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준들이니 각 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